자, 그 다음에 이제 217번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기계적, 합리적, 일정한 질서를 중시하는 근대 철학을 초월, 극복하자는 사상, 과학, 언어, 예술, 사회나 문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 합리성을 거부하고 보편적 이론이나 사상 체계의 해체를 주장한다. 인간의 주체성 강조, 비판적 사고함양을 위한 교육, 사회적 협동을 통한 전통의 습득과 재창조를 위한 교육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포스트가 뭐야? 포스트가? 모더니즘은 현대잖아. 포스트가 뭐야? 그걸 넘어서야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야.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다? 철학적 바탕은 뭔가? 합리주의야. 합리주의.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합리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반합리주의. 자,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에 따라 모든 사람을 재단하려고 드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하는 상대적 진리관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원래 건축에서 나왔던 거죠. 건축에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문화 풍조로 굉장히 확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어떻다? 이거 상대적 인식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탈정전하라고 해. 탈정전이 뭐냐면 이런 거야. 전형, 보편 가치 이런 걸 없다라고 보는 거야. 보편적 가치가 어딨냐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막 정치, 경제, 문화적인 거대 담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게 뭐겠어? 아, 이번 주말에 가서 친구랑 영화나 볼까? 뭐 이런 것들에 훨씬 관심 많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소서사라고 얘기해. 소서사. 거대 담론보다는 소서사를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어떻다 요즘 같은 경우 나 혼자 산다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 보죠? 저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이고 애를 안 낳는 구조인데 마치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인구의 구성비가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방송이 조금 너무 앞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 혼자 사는데 뭐 거기에 굉장히 뭐 이런 걸 부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가족을 많이 낳는 거를 좀 더 좋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인구 절벽이란 게 생각보다 큰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야. 그래서 좀 있으면 직업 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 영향을 안 받는 데는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면 대만처럼 변해버리는 거야. 왜? 인구 2천만의 작은 국가로 변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 맞게 모든 게 다 재구조화 되겠지. 지금 일본의 아베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막 풀잖아. 막 풀어. 그러면서 막 어떻지 재정도 확대하고. 재정은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국채는 뭐야? 나중에 빚 갚아야 될 걸 막 발행하고 현금을 한 다음에 막 기업에다 돈을 막 풀어. 엄청나게 풀어. 그리고 어떻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낮춰. 수출을 증대하려고. 그래 놓고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야? 왜? 최종 목표가 뭐야? 왜 아베가 그거 한 거야? 인구 1억 명 유지라는 게 그 사람의 1차 목표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애들이 직장이 어렵고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직업을 못 찾으니까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애가 들어오니까. 걔네가 일본이 인구가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1억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 조만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걔네 나라가 한때는 불과 한 15년, 20년만 해도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합친 것만큼 컸어. 그게 세 나라 합친 거 정도였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독일이랑 비슷해져서 독일보다 조금 커. 그럼 어떻게 돼? 경제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야. 반 정도로 줄어버린 거야. 인구가 주니까 반으로 줄고.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돼?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아베가 지금 모든 재정 정책을 다 동원하는 게 인구 유지야. 인구 유지. 그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자꾸 이제 교원을 줄여야 된다. 인구 감소에 비례해서. 근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회도 그렇지만 시스템이 안 되면 기초적인 인프라는 있어야 되거든. 자, 어떤 시골 학교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학생이 3명이라고 인접학교랑 통합하면 그나마 그 동네에서 잘하고 있던 애들이 결국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애들 교육을 해서. 어떻게? 교육이 어떻게 되면 그 동네 황폐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새로운 사람이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어떻다? 그 학교가 한 명이 있더라도 계속 학교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비용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 학교를 유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학생이 더 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없애버리면 거기는 다시는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던 계속 정착하던 데를 떠나면 그 사람들이 상위층으로 올라갈까요? 자기의 경제 기반을 떠난 사람 치고 상위층으로 간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하층민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교육 소외 현상이 들고 결국 어떠냐? 사회의 여러 가지 비용이 작용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 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닝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출 한번 볼까? 어떻게 나오나? 자, 이 지문을 보고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야. 어떤 이론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자, 볼게. 자,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서. 뭐지? 거시론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자, 교육에서 발생하는 억압관계와 인간소외. 를 개선하는 방향 마련. 교육의 과정에서 왜곡된 의사소통을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전환. 왜곡을 합리적 의사소통으로 전환. 교육 이념의 사회적 발생 조건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그 잘못된 영향을 드러내는 시도. 이거 했던 거 아니야? 뭐야? 비판이론이야. 비판이론이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건가 봅시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자, 이거 볼게. 자, 김교사.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지식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식교육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교사, 글쎄요, 김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지식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까지 지식교육을 해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그토록 열심히 지식을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간을 기르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식교육이 그 자체로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교사의 발언을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거야. 근데 최 교사의 발언을 보면 위를 한번 다시 보게 될 거야. 자, 볼게. 최 교사, 잠깐만요. 두 선생님의 주장에는 어떤 사람은 지식교육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인간교육이라고 그러고 이 다르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군요. 제 생각에는 지식교육을 해야 한다 혹은 인간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이 과연 별개의 개념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같아? 언어의 논리, 관계성, 분석, 명료화시키는 거 뭐지? 분석적 교육 철학이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해. 자,